이번 총선의 결과를 두고 특히 사전투표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기하다면 신기한 숫자들에 대해서 많은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수학이나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식의 사용을 자제하고 그래프를 사용해서 왜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관내 사전투표와 대비 관외 사전투표 시의 득표수의 비율, 즉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 편의상 R값이라고 할게요. 이 R값이 각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자별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같게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수도권 12곳에서 각 후보의 R값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하고 심지어 세 후보의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도 두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필 경합이 치열한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뭔가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중립적인 지역일수록 이 R값의 여야 간 차이가 적게 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결론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X축은 각 선거구에 사전선거에 있어 여야 쏠림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서 100%에 가까울수록 사전투표가 여당에 쏠린다는 것,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야당에 쏠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Y축은 R값의 여야 간 차이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여당의 관외 사전 득표 비율이 높다는 것,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야당의 관외 사전 득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X축과 Y축 이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오히려 야당 지지율이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반대로 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관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쏠림도가 낮은, 즉 중립적 성향을 띠는 지역일수록 여야 간 R값의 차이가 0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원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차근차근 제가 이 결과에 도달한 과정과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뭐냐면 20대 대선 후보들의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득표율인데 이 비율이 지역별로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현실적인 현상은 아니고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득표율이라는 거는 완전히 랜덤하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가 갖는 특성들에 의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나타나는 후보 간 유사성이라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현상이 절대 아니고 이번 경우에도 주어진 데이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 신기한 현상의 비밀을 알게 되시는 게 아닌가. 이건 제가 알아냈지만 저도 제 풀이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이 R값 이제 너무 여야 후보에 있어서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 비율이 비슷한 몇몇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제 분포를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분포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값의 전국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당의 경우 평균 이 R값이 31.6%, 표준편차 8.2%. 이제 표준편차라는 거는 어떤 분포의 폭이라고 보면 돼요. 표준편차가 클수록 더 넓은 분포를 띠게 되는 거죠. 야당의 경우에 이게 29.3%, 표준편차 11%의 분포를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표준편차가 좀 크긴 하지만 여야 간 이 R값에 있어서의 평균의 차이는 2.3%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여야의 R값의 분포 사이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데이터를 상세하게 쪼개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해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즉 수도권 지역의 여러 선거구들의 여야 간 분포의 차이를 들여다볼게요.
이제 수도권만 보는 경우에 여당의 경우 평균 이 R값이 평균 34.1%, 표준편차 7.8, 야당의 경우 평균 32.1%, 표준편차 7.7. 여야 모두 이 R값, 즉 관외득표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격차는 2%로 줄어들었고 표준편차도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균일하게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경우에 여당과 야당 간의 R값의 차이가 조금 더 작고 관외득표율이 지방에 비해서 균일하고 이 R값 자체가 여야 모두 지방에 비해서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번엔 아예 이 여야 간 R값의 선거별 차이를 플롯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수도권의 경우에 선거구별 여야 간 R값의 차이가 훨씬 0에 가깝고 그 폭이 훨씬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2%고 표준편차가 3.5%예요. 비교적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 관외 사전 득표율, 이 R값의 차이가 굉장히 작고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extremities, 즉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저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어느 곳인지 알아봤더니 모두 정치색이 매우 뚜렷한 지역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 경우에 관내의 경우 굉장히 거의 무조건 여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당 쏠림 현상이 큽니다. 근데 관외의 경우에는 그 쏠림의 정도가 미미하긴 하지만 완화돼요. 그래서 관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율이 관내에 비해서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즉 R값이 여당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관외 투표인은 약간 관내 투표자들보다 중립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색이 강한 곳의 관외 투표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색과 정치색이 빠지게 되면서 관외 지역에 있어서는 불리한 진영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R값의 값이 커진다. 이런 거죠. 반대로 야당 지지층이 우세한 청도 같은 경우에도 관내 경우에 압도적으로 야가 우세한데 관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미하게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색이 관외로 나가면 빠진다는 거죠. 지지하는 정당은 달라지지만 이런 패턴은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내나 뚜렷한 지역색이 없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의 여야 간 지지율,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관외 투표자들이 정치색이 빠져서 중립에 가까워진다. 반면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유권자들의 성향이 지방에 비교해서 중립에 가깝기 때문에 관외에 나간다고 해서 딱히 그 지역의 정치색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세종시나 대전, 제주도 같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덜한 지역은 수도권과 유사하게 관외 투표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값의 차이가 작게 되는 거죠. 또한 정치색이 덜한 지역은 당연히 경합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합도가 높다는 것과 R값의 여야 간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합도가 높은 지역에 마치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져서 R값이 균일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착시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단지 정치색이 덜하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R값의 차이도 균일하게 되고 동시에 그 지역은 경합지역이라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관찰 결과가 타당한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같이 묶여 있던 카테고리를 전통적인 1번 우세 지역, 즉 광주, 전라도, 2번 우세 지역, 대구, 부울경, 3번 상대적 중립 지역, 대전, 제주, 세종, 충청 이렇게 나눠서 플롯해 본 거예요. 보이시나요? 제 결론이 정확하죠? 왜냐면 하늘색으로 표시한 1번 우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값이 2번 지지자들에게 높게 나온다. 즉 관내 투표에서 2번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관내 투표보다는 선전한다. 그럼 핑크색으로 플롯한 2번이 우세한 지역은
관외 투표에 있어서 1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중립적 비수도권 지역들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분포가 나온다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정치색이라는 부분을 이제 숫자화했거든요. 이 수식인데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1번의 사전투표가 쏠렸다는 거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2번의 사전투표가 쏠렸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이제 스몰 r로 표시해보면 스몰 r과 큰 r과의 상관관계가 먼저 수도권에 있어서 그려보면 놀랍게도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도 이런 관외 투표 지역에서의 중립화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비수도권 지역도 확실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 비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중립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수도권 지역을 아까 했던 대로 전통적 1번 우세, 2번 우세, 상대적 중립 지역으로 나눠서 플로트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확실해졌죠. 중립적인 지역은 수도권과 유사한 경향을 띈다. 하지만 정치색이 뚜렷한 지역들은 쏠림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관외 득표자들의 중립화 현상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몇몇 선거구에서 이 R값이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 일치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일치할 확률이라는 걸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확률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R값이 여야간 1% 이내로 수렴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찰해 왔던 것처럼 이 R값의 차이라는 건 완전히 랜덤한 숫자를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특히 그 차이의 평균이 2% 정도인 확률 분포가 수도권에서는 관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포에서는 R값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일 확률, 즉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 같을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학적으로 이 R값의 차이의 기대값을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수도권 지역의 여당 후보자의 R값이 25%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당 야당 후보가 이 비율에 있어서 갖는 분포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야당 후보도 현실적으로 25% 주위의 값을 가질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표준 편차가 3.5% 정도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소수점을 제외하고 정확히 25%의 값을 가질 확률은 대략 10분의 1 정도가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확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약 120여 석에서 평균 12곳 정도는 소수점을 제외할 때 충분히 같은 퍼센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를 잘못 계산해서 12곳에서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뭐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쭉쭉쭉 10분의 1 이렇게 12번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면 확률 P, 크기 N의 이항분포의 평균은 P의 N승이 아니고 NP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특정 12곳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10분의 1을 12번 곱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뭐냐면 120곳 중에서 어딘가 12곳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확률은 그 특정 지역의 중립성과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내 친구가 동시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0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1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숫자의 유사성을 보고 신기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분석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원래 숫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거짓말도 하지 않지만 아무 말을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숫자라는 건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거기서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주먹구구식 계산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통계적 분석인 것처럼
우기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유사한 현상들에 대한 확률을 직접 계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